도대체 무엇을 위한 선택이었을까? 이 생각을 정리하는 지금도 미스테리로 전 남아있어요. 왜 그토록 충성심을 보였을까? 특별히 뭐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낙원의 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문화인이라면 주기적인 영화 감상 혹은 독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생활을 즐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현대인의 삶은 생각보다 팍팍하고 바쁩니다. 매일 쳇바퀴처럼 돌고 있지만 뭐 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죠. 한 시간은 엄청나게 늦지만 하루를 돌아보면 엄청 빠르게 지나갔다는 느낌이랄까요? 저만 그런 느낌 받는 건 아니죠.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넷플릭스에서는 추천 영화라는 것을 상단에 띄워준다라고 생각해요. 시간을 전략하려는 좋은 의도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보고 싶은 것은 많지만 꼭 하나만 봐야 된다면?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핫하고 트렌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낙원의 밤이라는 영화가 추천 리스트에 뜬 것을 보고 처음에는 잔잔하면서도 살짝 음울할 것 같은 영화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막을 꼭 켜놓고 부지런히 눈알을 움직여야 하는 외국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엄태구라는 인상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배우의 연기를 보고 싶어서였기 때문이에요. 영화 정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제목은 낙원의 밤, 영어로는 Night in Paradise라고 되어 있네요. 출시일은 2021년 4월 9일, 장르는 범죄, 느와르, 한국 영화입니다. 러닝타임은 131분, 감독은 영화 신세계 그리고 마녀의 감독을 맡았던 박훈정 님입니다. 주연으로는 엄태구, 전여빈, 차승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리뷰하는 지금에도 그 엄태구 배우의 새소리 나는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이번 영화는 박훈정 감독이 참여한 6번째 영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당거래, 악마를 보았다, 신세계, 마녀 등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도 다 아실 법한 그런 영화고요. 쟁쟁했던 영화에 참여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열한 모든 영화를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도 나네요. 유명한 감독의 작품에는 늘 그럴만한 기대가 따라다니기 마련이에요. 이번 영화 역시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였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코로나 여파 등으로 흥행에는 실패한 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영화 주인공이었던 엄태구는 조직폭력배의 조직원이면서 경쟁 조직의 기대까지 한 몸에 받는 유망주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잘 나가는 깡패란 얘기죠. 깡패 세계에도 서로 스카우트하고 끌고 쳐내는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것도 어찌 보면 조직 내에서 각자 업무를 하고 월급을 받는 곳이니까요. 일종의 회사라고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태구는 과묵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로 등장하죠. 그가 모시고 있는 양사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라마나 이런 데서 요새 많이 보이는 박호산 배우가 그 양사장 역을 맡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알 수 없는 충성심까지 보이는 인물로 나옵니다. 인생은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영화예요. 주변 상황과 환경은 매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들은 저마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옳은 선택이 있다면 옳지 못한 선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깡패의 세계가 그렇겠지만은 언제든 어디서든 당당하게 어깨 피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주인공이었던 엄태구 역시 큰일을 치르고 나서 몸을 숨겨야 했던 상황이 생깁니다. 그 배경이 되었던 것이 바로 제주도죠. 이 영화에서는 제주도를 바로 낙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한국이란 나라 어차피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숨을래야 별로 숨을 곳이 없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최대한 깊은 곳으로 가서 꼭꼭 숨어야 하기 마련이죠. 주인공인 태구 역시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잠시 몸을 숨겨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선택이었을까? 이 생각을 정리하는 지금도 미스테리로 전 남아있어요. 왜 그토록 충성심을 보였을까? 특별히 뭐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 영화의 대부분의 배경이 됐던 제주도이자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천국과 같은 낙원이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영화 후반부로 가면 주요 배경은 제주도가 돼요. 넓은 바다와 해변 그리고 뻥 뚫린 하늘을 보면 이곳이 바로 낙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인공인 태구는 도망자 신세일 뿐이죠. 왜냐면 안 좋은 일을 했으니까요. 거기에서 우연히 만났던 전여빈은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이면서 삶을 비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두 명 모두 분명히 가슴 아픈 사연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제주도라고 막 이렇게 아무데나 막 사격을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영화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마녀 보셨나요? 이 마녀를 보면 여주인공이 아주 멋지고 그리고 쿨하게 총을 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도 비슷한 느낌을 주고 싶었을까요? 제주도에서 만난 여주인공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냥 허공에다 막 총을 쏘고 있어요. 빈병을 맞추는 장면이었는데 놀랍게도 백발백중입니다. 이때부터 뭔가 있겠구나 이런 예상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죠. 뭔가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전개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죠. 이제 영화 속에서 나오는 멜로라는 요소를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영화 속에서 멜로라는 요소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여성 관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요소가 아닌가 합니다. 아닌가요? 잘은 모르겠지만 여성들은 로맨스나 멜로라는 요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화 낙원의 밤 주인공인 엄태구와 전여빈은 툭툭 던지는 말투가 매력적입니다. 밀당을 하는 느낌도 살짝 든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유머러스한 장면도 빼놓지 않습니다. 이 영화를 지루하지 않게 잘 참게 할 수 있었던 요소 중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 외에 영화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했던 또 한 명의 주연 차승원과 박호산 배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두 명은 영화 속에서 아주 큰 재미를 선사했던 배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예능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려진 배우들이죠. 그들의 연기력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깡패 중에서도 저급하면서도 의리까지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역할을 박호산 배우가 맡아 양사장 역을 연기합니다. 깡패 중에서도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면서도 할 건 꼭 처리해야 하는 깔끔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역할을 차승원 배우가 맡아 깡패 조직의 2인자 마이사 역을 연기합니다. 그 우리가 뭐 전무, 상무, 이사 할 때 그 이사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이사라고 불리웁니다. 영화의 남자 주인공인 엄태구는 제주도까지 가서도 도망자 신세를 면치를 못해요. 깡패들의 세계는 자비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먹질과 칼질이 난무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조금 특이하게도 총이라는 소재가 쉽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에서 뭐 어쩌면 총이라는 소재를 그렇게 쉽게 다루긴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간혹 총을 아무 데서나 이렇게 뻥뻥 쏘는 장면들을 보고 나면 저는 왠지 모르게 그 몰입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다 알죠.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격발 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말이죠. 잔인하고 너무나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던 엄태구를 위해서 마지막에 여주인공이 드디어 칼을 빼내듭니다. 뭐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반쯤은 정신이 나가 있는 듯한 표정으로 연기를 하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과 공감대를 나눴던 사람이 엄태구였습니다. 자신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에 더욱 그랬을까요? 그녀는 평소에 연습하던 사격 실력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권총은 2자루 그리고 탄창은 2번 정도 갈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 깡패들이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식당을 가거든요. 횟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한 30여 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정도의 깡패들을 이 권총 2정 그리고 탄창 2개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쏴 죽입니다. 대단하죠? 좀 과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녀 역시 자비는 없었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그냥 전부 다 쏴 죽여버려요. 이 쾌감을 위해서 영화의 80% 전반부를 버텼던 것입니다. 아마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요. 이 이름 모를 카타르시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랜만에 개봉한 한국형 느와르 영화. 다소 잔인하고 음울하지만 나름 경쾌하고 타격감 넘치는 영화. 이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한 번쯤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